주식이 흔히 이제 변동성이 높은 자산군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변동성이랑 굉장히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엔화 15%, 중기채 40%, 장기채 30%, 금 15%로 포지션을 짜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정말 기회일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하나에 대한 답도 잘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바가 뭐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저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조금이라도 뭐 아이디어,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보면서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상한 시그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거의 뭐 마이너스 10% 빠졌잖아요. 주간 단위로 이 정도의 하락은 지난 뭐 한 120년 다우 역사상 15번째 안에 드는 주간 단위 최대 하락장 중 하나라고 해요. 요새 지난 2년 조금 넘게 전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안정화되다가 하루아침에 장이 확 빠지면서 변동성이 폭주하는 현상들이 발견돼요. 이거를 혹자는 어떻게 보냐면은 모든 투자가 약간 인덱스화 되어 가고 있고, 기관들이 인덱스를 살 때 옵션 같은 거를 같이 매도를 치면서 변동성이 안정화될 거라는 압박을 더 세게 집어넣어서 주가도 오르면서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현상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발생하다가 하락이 발생할 때는 변동성들이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서 우다닥 터졌다가 다시 기관들이 변동성도 잡고 상승도 일으키는 인덱스 투자를 왕창 함으로써 계속 이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틀린 얘기라고만 생각되지 않는 게, 제가 변동성 플레이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변동성을 누르는 효과, 즉 옵션 가치를 낮추는 인위적인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옵션 선수들끼리 만들어낸 압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래서 신탁이 팔려서, ETN 신탁이 팔려서, 아니면 원래 옵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량의 자금을 여기 투입하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패턴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패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패턴은 언제 깨질 것이냐. 너무 오래 기이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깨지는 것에 베팅하면은 너무 저렴하게 포지션을 잘 잡을 수 있다. 역발상 투자, 즉 컨트레리언 투자예요. 모든 투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패턴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패턴이 무너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고, 그 차이를 볼 때는 임계점, 어떤 부위에서 이 패턴이 깨졌다고 인정할 것이냐. 그 모든 패턴이 언젠가는 깨지는데 언제 완벽하게 깨지느냐, 그 당시에는 그 사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몰려서 깨졌구나라고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투자는 둘 중에 하나다. 패턴이 없는 거에서 쓸데없는 패턴을 찾지만 않으면 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모든 투자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추세의 투자예요. 어떤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는 투자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동전을 던지고 있는데 앞면이 났다 뒷면이 났다, 앞면이 났다 뒷면이 났다 했어요. 너무 골고루 앞면 뒷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추세 매매는 이제부터는 앞면이 쭉 나올 거야가 추세 매매가 아니라 어떤 패턴이 존재하고 그 패턴이 지속될 것이냐, 그걸 찾아낸 다음에 지속에다 베팅을 하는 것이 일종의 추세의 매매의 가장 세련된 형태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코스피가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짓눌려서 박스권이 되는 현상이 3년 지속됐고 4년 지속됐고 5년 지속됐고 6년 지속됐고 7년 지속됐다. 그 패턴이 7년간 연속으로 추세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위에서 이 패턴이 깨졌다고 인정할 것이냐. 1800에서 2400 사이를 움직이더라. 나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 패턴이 계속 지속된다고 볼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코스피가 2600을 갔다, 2700을 갔다, 혹은 1700을 갔다. 이 패턴이 무너지는 어떤 임계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패턴이 이어진다고 보기 힘들다. 다른 종류의 패턴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한 2008년까지는 한 10년간 신흥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그 후로 10년간은 신흥국 주식은 거의 못 올라가고 미국 주식만 상승했단 말이죠. 선진국이 좋았다가 신흥국이 좋았다가를 10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패턴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패턴이 지속된다라는 큰 차원의 패턴에서 본다면 앞으로 10년간은 미국 주식이 갑자기 상승세를 멈추고 신흥국만 다시 10년 내내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다시 나타나느냐,
패턴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추세나 패턴의 관점에서 이런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본 거죠. 내가 특정 패턴을 인지를 시켜놓고 그거를 퀀트를 써도 좋고 그냥 사람 눈으로 봐도 좋고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도 좋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퀀트 팀들은 사람도 패턴을 찾지만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 속에서 더 많은 단기 혹은 장기 패턴들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일반 개인의 패턴이라면 자기가 아는 패턴에 대해서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데 배팅을 하고 있느냐, 예스냐, 아니면 반복 깨졌느냐, 노냐, 둘 중에 하나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워런 버핏처럼 이번엔 잘 모르겠다, 펜딩, 버튼 3개라고 보면 돼요. 고냐, 노냐, 펜딩. 아주 짧은 매매를 하건 아주 긴 매매를 하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강력한 패턴은 미국장이 오르고 있었다라는 패턴이죠. 앞으로 다시 고점을 뚫고 간다면 그 패턴 지속이에요. 그 패턴은 지속되고 있었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지속 안 될 가능성보다 더 높죠, 솔직히. 그러면 그 패턴이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사는 거예요. IT 기술주들 사시고 테슬라 사고 페이스북 사고 뺑 사고. 여러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그 세계 최고의 해치 트레이딩 회사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들의 수익의 30-40%는 아직까지도 한 가지 알고리즘에서 나온다. 안 말해주고 싶어 하면서도 얘기해준 게 이게 전 세계 시장이 시작되는 한 10초 안에 이뤄지는 현상이고 여기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시간은 한 2-3초밖에 안 된다. 매일 이 패턴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패턴이 왜 발생하는지 전혀 모른다. 아직까지도 머리로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계속 돈이 돼서 십수년째 계속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계속 할 거다. 다른 사람들은 이 패턴을 절대 못 찾아낼 것 같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 하냐면 패턴을 찾지 않고 설명을 찾고 있다. 1800 가는 거 아니냐. 2008년에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뭐 800, 900을 봤잖아요. 그때 한 2500 정도 갔다가 1900 터질 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1800 깨질 때 사람들이 막 웃고 다녔어요. 야, 이거는 완전히 패닉이다. 시장이 미쳤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의도에서. 다 시장 탓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규분포라는 개념 아시죠? 세상에 제일 키 작은 사람이랑 세상에 키 제일 큰 사람이 있고 숫자를 따져보면 평균을 중심으로 쫙 정규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평균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특정한 패턴을 쫓아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평균이랑 비슷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온 것일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장세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잖아요. 주식만 하신 여의도 분들을 보면 갑갑한 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면은 변동성 장세다라고 부른 다음에 변동성이 잦아들길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요. 비가 오면 소나기를 맞는 법.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이제 변동성을 매수하고 매도했던 선물 옵션 트레이더로서는 관점이 다른 거죠. 즉 주식을 산다는 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요, 주식이 상승하는 구간은 항상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주식이 흔히 이제 변동성이 높은 자산군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변동성이랑 굉장히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volatility clustering 중에서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랑 변동성이 낮은 구간을 비교해보면 변동성 낮은 구간이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저위험 고수익률이 나는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이 높은 곳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하나의 자산군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는 반대예요. 주식은 변동성이 죽을 때,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 돈 버는 자산군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주식시장이 불확실해지고 변동성이 늘어날 때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호황을 맞이하는 자산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금이 되겠죠. 금은 평소에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산인데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그 변동성이 롱플레이가 되는 자산이에요. 그죠? 장기 채권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채권 평소에는 저변동성 자산이라고 부르고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장기 채권이 수익률이 확 좋아져요. 변동성 롱플레이가 되는 거죠. 중기 채권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엔화가 평소에는 돈 번다는 기원성이 별로 없어요. 언제 돈을 버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엔화 ETF에 투자를 했으면 거의 한 50% 벌었겠죠. 2년 동안. 그래서 한 40-50% 정도의 자산은 해지로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해지보다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서 장기채, 금, 엔화 정도에 들어가 볼 만하다.
혹시 모르신 분들은 여기 블릴레오라는 앱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앱이죠. 안드로이드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몇 주 안에 아이폰 버전 나올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미국 ETF에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앱이에요. 경제위기를 기회로라는 투자 전략이 있으면 리밸런싱이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OK 누르면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날 매수합시다 그러면 매수가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기준으로 저희 내부 로직에서는 고위험 시장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첫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지 몇 달이 안 지났느냐, 그리고 미 연준의 최근 금리 조정이 인하였었느냐, 즉 최근에 동결한 걸 제외하고는 동결 직전에 금리를 올렸었느냐 인하시켰었느냐. 인하를 시키면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돈을 푸는 거니까. 하지만 페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인하를 시켜야 될 정도로 뭔가 좀 위태롭다.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이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이 10% 이상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커렉션,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부르는 장이 고점에서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조정이라고 공식 명칭을 써요. 그 개념에서 따왔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조정을 언제부터 보냐면은 마이너스 10.1% 갔다가 돌아오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1일 2평 정도를 사용합니다. 21일 평균선. 20일 평균이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진 적이 있느냐. 떨어졌으면 이제 코렉션이죠. 그게 시그널이 되고 또 120일 2평선 같은 걸 사용합니다. 120일 2평에 20일 2평이 더 밑으로 내려왔느냐. 기술적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데드코러스라고 하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고위험 구간이라는 공식 시그널이 나오겠다. 고위험 구간에는 무조건 리밸런싱을 하면 돈이 벌리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큰 위기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는 최고의 트리거가 한 이 정도쯤이다. 고위험 때는 자산물이 어떻게 바뀌냐? 지금 중위험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중위험 단계니까 주식이 20%를 들고 있어요. 주식이 20% 들고 있고 골드의 15%, TLT 즉 장기 채권 ETF에 30%를 들고 있는데 TLT는 항상 30%를 들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IEF라고 7에서 10년 정도의 중기채 정도에 현재 25%를 가지고 있는데 15%를 늘려서 40%. 주식 20% 들고 있는 걸 다 털고 중기채 15%를 사고 엔화 5%를 추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엔화 15%, 중기채 40%, 장기채 30%, 금 15%로 포지션을 짜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보이지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예요. 언제 주식의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제 본격 움직일 때야말로 저희 블릴레오가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급박해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리서치가 많고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도 열심히 스터디해서 다른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